일로 가까이 오세요. 옆에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같이. 일로 가까이 앞쪽에 오십니다. 앞쪽에 오세요. 같이 옆에. 앞쪽에 다 같이.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서부지법 지난 사태 때 구속된 피의자분들의 변호인단이 공정한 수사 그리고 법 집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수사나 법 집행이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돼서 황당한 사례가 아주 여러 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승수 변호사님 비롯한 변호사분들께서 오셔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공정한, 첫째로 둘째도 셋째로 중요한 것은 공정한 법과 원칙의 집행이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분 말씀 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폭도 낙인을 중단하라. 서부 자유운동 변호인단. 현재까지 일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 사법부까지 나서서 지난 1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분들을 폭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분들이 진정 폭도일까요? 60대 한 여성은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부지법이 혼란에 빠진 이후에 혹시라도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보살피기 위해서 이미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 있던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서 법원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돌보고 경찰관 등에 대해서 폭력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다가 체포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구속 중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2세 안모 씨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법원 근처에 가서 주위를 맴돌다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법원 밖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법원 경내를 살펴보는 중에 법원 안에 있는 경찰관 손에 이끌려서 법원 경내로 떨어진 후에 체포되었고 현재까지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근본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 기소된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단순 참가자들이고 심지어 영장 실질심사를 맡으신 국선 변호사가 자신이 맡았던 분들에 대해서 전원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저희 변호인단에 먼저 연락하셔서 구속자들에 대해서 조력을 간곡히 부탁하신 일도 있습니다. 이분들 전부를 폭도로 규정하고 일괄 구속하는 것은 왜입니까? 현재 구속된 분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선천성 알레르기 천식을 앓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천식 치료를 받아왔고 1년에도 수차례씩 호흡곤란으로 응급실행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청년이 천식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 호소하였지만 이러한 호소는 폭도라는 낙인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성인 ADHD를 앓고 있는 구속 피고인의 사례도 말씀드립니다. 의학적으로 성인 ADHD가 중한 경우 충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게 되고 자살 충동을 억제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고 관련 안정제를 주기적으로 장기간 복용하여야 합니다. 이분은 스스로 경찰을 찾아 범행을 자수하면서 자신의 질병이 중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병원 치료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범행 이후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신병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높다는 피고인의 질병의 내용을 구속의 필요성으로 주장하였고 정해진 수순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한 분 계십니다. 진보 성향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영장 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성향을 읍소한 이 유일한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모두 구속되셨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미 편향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법원 CCTV에 녹화된 사건 당시 서부지법 후문이 열리던 상황을 담긴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1월 19일 3시경 서부지법 후문은 자물쇠 등으로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문이 일부 열려있는 상태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부지법 후문은 평상시에도 일과 시간이 지나면 자물쇠 등으로 잠겨 있는데 왜 당시에는 잠겨 있지 않았는지, 당시 후문을 잠궈야 하는 주체는 누구였는지, 왜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이번 사태에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관련자들을 모두 폭도라고 규정하고 장기간 구속하는 방법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구속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변호인단의 사법부에 대한 요구안. 사법부에 다음과 같은 안을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발생한 공수처 차량 관련 12명의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은 서부지방법원 건조물 침입 사건과 분리하여야 한다. 둘째, 구속 그 자체가 형벌로 기능하지 않도록 즉시 석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개별적인 건강, 정신 및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당장 수감생활 중 병세가 악화될 위험에 처한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넷째,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판은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주노총, 대진현 등의 불법 집회와 최근 전동 트랙터의 서울 침공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한편 누구도 자신이 하지 않았고 또 의도하지도 않은 결과까지 더 씌워져 폭도로 치부되거나 흉악범으로 각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우발적 상황과 격해진 감정에 의한 행위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과 언론은 사전 공모와 배후가 있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정황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한 달이 넘도록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사전 공모나 배후 지시 등을 인정할 추가적인 정황은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는 수사기관이 의도한 방향으로 형성된 여론을 바로잡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앞장서서 주도하는 편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진행하는 재판은 결코 공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범 체포되신 분 말고 긴급 체포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리창을 깨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사진에 잡혔던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 중에서 핸드폰을 그 이미 제출한 경우 이제 이미 제출도 압수는 가능합니다. 이미 제출한 분들에 대해서 포렌식 검사를 하는 거를 본인이 승낙해서 다 마쳤는데도 핸드폰을 환부해주지 않아서 그분들은 자신이 유리창 깼거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법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보상하고 싶어서 막 걱정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족이 그 핸드폰을 돌려받아서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요즘 젊은이들은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에 많은 그 공인 인증서를 저장해 놓는다든지 많은 정보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자신들은 법원이 입은 피해를 빨리 보상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서 절절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그 검사가 완료된 그 피의자, 피고인들에 대한 핸드폰은 그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뭐 가족이겠죠. 그분들이 속히 환부받을 수 있도록 그 법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